버튼 두 개를 각각 눌렀을 때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전환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mainActivity.kt로 갑니다. 그리고 onCreate의 중괄호 안쪽에 공간을 만들고요. 자, show, 자, login 버튼 엔터를 치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겠죠. set click listener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이 클릭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 로그인 화면이 보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자, 로그인 화면을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게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그랬죠. 근데 예전 OS에 프래그먼트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하게 프래그먼트가 화면의 부분 화면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속성으로 추가되어 있어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얘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 점 해보면 자,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것 점 해보면 repla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문자 r.id.container라고 입력을 하고요. 콤마 그 다음에 자, login fragment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커서를 뒤로 하고 점 commi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코드를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이거는 자, 그 프래그먼트 매니저한테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어 달라.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자, 명령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place나 뭐 다른 함수가 있으면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커밋하면 그 함수들이 한꺼번에 실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정한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여기서 replace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commit을 하는 시점에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뭐예요? 프레임 레이아웃이죠. 이걸 담고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에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 인스턴스 객체로 replace 바꿔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show 로그인 버튼 말고 자, 요거 똑같은 형태로 쓰면 되겠죠. 자, show 메뉴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하고요. 요 똑같은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코드를 넣어주는데 replace 할 때 로그인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메뉴 프래그먼트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실행을 다시 하고요. 자, 코드 우리 별거 넣어준 거 없는 것 같죠? 자, 한 줄만 딱 넣어준 거예요. 버튼 클릭했을 때. 근데 물론 한 줄이 조금 길어 보이는 듯 하긴 하지만 자, 한 줄을 넣어줬고요. 자, 메뉴 누르면 이렇게 보이고요. 로그인, 메뉴, 로그인, 메뉴. 자,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하단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프래그먼트가 서로 전환되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기능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자, 이게 부분 화면인데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부분 화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약간 또 변형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둘째 마당의 마지막 부분에서 코드 블럭에 대해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begin transaction을 했을 때 트랜잭션 객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객체 이후에 이런 함수를 여러 개 막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실행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 객체에 대해서 자, 여러 번 자,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저 위에 코드가 자, support fragment manager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with 블럭으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자, with라고 하고 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fragment manager가 this가 되는 거죠. 그죠? this가 되고 그 상태에서 begin transaction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epla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replace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replace는 transaction 다음에 그러니까 transaction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begin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서 하면 자, 점 begin transaction이 되겠죠. 자, 그러면 fragment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그 안에서 자, replace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트랜잭션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 실행이 여기 안에서 쭉 이렇게 계속 입력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점 commit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좋은 거는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여러 개의 함수를 실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코드 블럭으로 묶어주면 좀 더 잘 정리가 되겠죠. 간결하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자,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요거는 이제 막아줘 볼까요? 자,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로그인 프래그먼트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뉴 프래그먼트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에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의 속성으로 저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var이라고 하고요.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 객체를 아예 미리 생성을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고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된 객체를 여기서 아예 속성으로 객체를 하나 생성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새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이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 이렇게 객체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요 밑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 프래그먼트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변형시킬 수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변형을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지금 그 상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 코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펑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on fragment change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on fragment changed에 만약에 자 index라고 해서 자 숫자가 하나 넘어오면 0일 경우에 로그인을 띄워주고 1일 경우에 메뉴를 띄워주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when이라고 하고 자, index 값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거를 자 여기다 넣어주면 자 만약에 0일 경우 그죠? 그 경우에는 로그인 프래그먼트를 띄워주겠다. 그 다음에 1일 경우에는 메뉴 프래그먼트를 띄워주겠다라고 코드를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로그인 프래그먼트를 띄워주던 요 코드를 어디로 옮기면 돼요?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 프래그먼트 띄워주던 코드를 이쪽으로 옮기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on fragment changed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에서 호출하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막아볼까요? 자 요 코드도 이렇게 맞고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다? 자 여기에 on fragment changed라고 하고 0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인 프래그먼트가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요 코드가 아니라 다시 조금 더 변형을 시켜서 자, on fragment changed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보자. 그리고 1값을 넣어주면 메뉴 프래그먼트가 화면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코드 변형되는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on fragment changed까지 이렇게 와봤습니다. 자,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면서 조금 더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틀린 코드의 어떤 형식에 맞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우리 그 0이나 1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우리가 그 열거형, 즉 enum 클래스로 해서 정의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코드를 더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각각 버튼을 눌렀을 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부분 화면이 바뀌도록 했는데 결국엔 이 버튼이 프래그먼트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로그인 화면 안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 프래그먼트로 바뀌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래그먼트 안에 있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를 바꾸는 기능은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액티비티에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액티비티 쪽으로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액티비티 쪽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자,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로그인이라고 하는 요 화면으로 가서 자, 이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 next 버튼 이렇게 아이디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텍스트를 다음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메뉴 프래그먼트를 띄워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 쪽으로 가서 요 화면 요 코드를 프래그먼트 코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리턴을 여기서 바로 하고 있는데 리턴을 하지 않고 여기에 이퀄 해주고요. 왼쪽에다가 var 루트 뷰라고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턴 루트 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루트 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즉 메모리의 객체화한 그걸 받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객체화한 걸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요 화면 레이아웃에 추가한 요 버튼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루트 뷰 해보면 루트 뷰 점 여기에 안에 우리가 버튼이 있었죠. 넥스트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게 자 프래그먼트 어디 있었어요? 로그인에 있었죠. 그죠? 로그인 안에 있는 넥스트 버튼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또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 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프래그먼트 안에서 메뉴 프래그먼트를 띄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액티비티 안에 있는 on 프래그먼트 체인지들을 호출해서 띄워보겠다.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액티비티는 뭐냐? 액티비티는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프래그먼트 안에. 그러니까 프래그먼트가 메인 액티비티에 올라오면 그 올라온 액티비티를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as main activity 이렇게 자, 형 변환을 하면 자, 메인 액티비티가 만들어지겠죠. val activity. 자,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참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안에 뭐예요? on fragment change 우리가 정의를 해놨죠. 그럼 여기에 1이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이 프래그먼트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프래그먼트가 올라와 있는 메인 액티비티의 자,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로그인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메뉴 화면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로그인 프래그먼트나 메뉴 프래그먼트 안에도 이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처음부터 프래그먼트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부분 화면으로 동작을 해야 되니까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 위에 올라간 시점부터 얘가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on attach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on attach부터 시작해서 프래그먼트가 초기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없어질 때는 얘가 하나씩 또 이제 다른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들이 호출이 되고 화면에서 액티비티에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면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프래그먼트의 코드를 이렇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 말고 메뉴 액티비티 위에 이 프래그먼트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 프래그먼트 코드가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를 처음에 객체를 만들어서 화면에 올릴 때 new instance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래그먼트 쪽에서 나오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쪽 우리가 한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 교환 문서 안에 보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이 액티비티에서 보던 것보다 좀 더 많죠. 그래서 여기 on attach가 이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에 올라오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에 올라와야 프래그먼트로서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on attach 떨어질 때는 on detach라고 하는 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 한번 여러분이 저 on attach, on create 이런 것들을 재정의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래그먼트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우리가 봤고요. 프래그먼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다른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